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지금 요 순서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도 한번 쭉 훑어봤고요. 그렇죠. 전체적인 그 어떤 이제 기본 얼개죠. 얼개만 봤고 이제 지금부터는 저희가 본격적으로 아주 디테일하게. 네. 지금은 그냥 뭐 겉핥기로 이렇게 한 건데 그렇습니다. 완전히 깊게 수박의 가운데 있죠? 그 빨간 부분. 네. 맛있는 부분. 화채 때 네. 제일 빨간 부분 맛있잖아요. 저 빨간 부분 좋아요. 그거 좋아하시죠? 네. 그거 지금 들어갑니다. 네. 지금부터 잘 보셔야 됩니다. 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국익 중심의 무역 구조화라는 네. 제목으로 일단 써왔는데요. 요거 이제 두 번째 이제 저희가 이제 세션 들어가면서 네. 이제 다 다뤄볼 내용인데 국익 중심의 무역을 이제 강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재명 정부가 가장 강조하는 네.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 뭐 자국 중심의 그 보호무역주의가 지금 이제 어느 정도는 대부분 나라들 선진국들이 그렇죠. 이제 그 진행하고 있는 그런 기조고 특히나 이제 미국이 이제 관세로 이제 압박을 하게 되면서부터 더 이제 이게 좀 심화가 된 것 같아요. 더 심화됐고. 네. 그래서 우선은 이제 국익 중심 무역 전략이라고 하는 건 핵심 목표는 특정 국가 의존도를 감소시키겠다. 네. 그러니까 한미일 뭐 삼각 균형 외교, 그러니까 삼각 그 협력. 네. 요걸 항상 뭐 일본과 동맹은 아니니까요. 네네. 근데 이제 이런 한국과 미국, 일본, 한미일 관계에만 너무 몰입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좀 더 다른 쪽으로 다각화를 하겠다 그 내용인데. 네. 공급망 취약성도 최소화시키고 환경 무역 장벽도 대응을 하겠다. 대응해야죠. 아까 이제 그 말씀드렸던 에너지하고 관련된 재생에너지 부분도 그렇죠. 이 부분하고 이제 일맥상통하고요. 예. 그래서 실행 방안은 어쨌든 이제 적극적으로 G20과 그 G7 네.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그리고 경제 외교를 조금 더 이제 강화를 시키고 주요 그렇습니다. 국가의 연대를 조금 더 이제 확장하는데 박차를 좀 가하겠다는 거고요. 중요한 건 이제 수출 다변화 현황인데 이게 이제 위험 요소라고 하는 건 아까도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관세 이게 10에서 25% 지금 이제 위험 요소가 있고 그렇지만 반대로 이제 기회 요소로는 새로운 시장의 개척이 필요하다. 저는 이 부분이 이제 그 대부분 이제 AI 기반으로 이제 진출해야 되지 않나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I 기술을 통해서 새로운 시장, 그렇습니다. 새로운 그러니까 외교를 다각화를 기본으로 한 신시장 개척, 요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그리고 거예요. 이제 어쨌든 제조업 분야도 이제 저희가 기본적으로 수출 주도적인 국가였고 그 수출 주도의 기반 자체가 이제 제조업이었기 때문에 그 제조업을 이제 얼마만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느냐도 관건이거든요. 그리고 그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F에서 강조했던 스마트 팩토리, AI와 로봇 공학이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같이 이제 들어오면서 생산성을 이제 제조업 생산성을 좀 높인다라고 하면 수출 수출 의존도 같은 경우도 완화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의 하나가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까 F는 Future Manufacturing인데 그러니까 스마트 팩토리를 말씀드린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빨리 요 AI 기술을 발전시켜서 이걸 또 새로운 국가 또 우리가 또 기술도 좀 협력하면서 시장 개척을 좀 해야 되는데 전략 산업으로 국내 생산을 좀 촉진하는 부분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지금 제일 중요한 그렇죠. 반도체 산업이 이제 반도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이제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앞지르고 이제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도 일단은 이제 우위를 좀 차지하고 있고 HBM이라고 하는 이제 그 차세대 반도체 산업에서도 이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반도체 산업에 어느 정도는 이제 그 역점을 좀 둔다는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고 생산 비용 뭐 이제 구체적으로는 뭐 생산 비용 10% 세액 공제나 아까도 말씀드렸던 용인 쪽이나 기흥 지구 쪽에 그 메가 클러스터를 이제 조성하겠다라는 이제 야심찬 그런 이제 계획들을 좀 담고 있고요. 그러니까 반도체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터리나 이제 소재 분야 같은 경우에도 그 핵심 소재와 관련해서는 국산화 지원한 부분들,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그 기조 자체를 보면 신산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세제 혜택도 어느 정도는 좀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으로 이해를 할 수 있다고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친환경 에너지. 아까 ABCDE에서 에너지죠. 그렇죠. 에너지. 그래서 재생에너지나 친환경 에너지, 요거 이제 아리백 기반으로 해서 이제 인프라 지원, 이 부분을 바탕으로 한 생산 촉진 이런 부분을 보시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출 시장 다변화가 이제 또 중요하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그 주요국들의 이제 수출 의존도를 좀 분산을 시켜서 다른 국가로도 이제 다변화 시키겠다라는 게 이제 주고요. 이 부분을 좀 그 중점적으로 보면 EU나 유럽 시장을 좀 공략을 하겠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일단 이제 신아시아 전략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미국, 중국, 일본
이런 그 주요국들을 벗어나서 일단 탈아시아라는 부분하고 신아시아 이런 이제 뭐 인도나 다른 국가들 주변 국가들에 대한 부분으로도 확장을 하겠다라는 부분이 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였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한 대응 좀 딜레마가 좀 있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관세 위험이 가장 컸고 또 하나 이제 온쇼어링이죠. 너네들 이제 공장 지을 거면 이제 미국에 지어라. 네, 미국으로 지어서 이제 거기서 이제 그 고용을 창출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트럼프 전략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요거는 이제 예전에 이제 IRA라고 해서 이제 그 바이든 정부 때도 일단은 이제 그 반도체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런 전략들을 폈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트럼프 정부는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겠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이제 그런 미국 중심의 어떤 이제 그런 이제 무역을 좀 그 펼쳐보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뭐 다른 유럽이나 이런 부분들도 반발이 있고 최근에 또 이슈가 이제 머스크부터 반발하고 있죠. 머스크 반발 세게 하고 있어요. 네. 처음에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머스크가 이제 그 도지라고 하는 국가 효율부에 참여를 하면서부터 이제 정부 어떤 정책에 그 아주 개입을 많이 했다가 둘의 사이가 틀어지면서 이제 지금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으로 해서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10% 이상 또 급락을 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트럼프랑 지금 머스크랑 관계가 좀 안 좋아지다 보니까 그래서 나오는 얘기고요. 네, 그런 부분들로 해서 이제 정책 충돌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도 어쨌든 이제 미국의 동향을 좀 잘 이제 주시를 해야 되겠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유연하게 좀 대처를 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그 대응 방안으로는 뭐 이제 그 신중한 이제 그 협상 접근이나 다국간 이제 사례들을 참고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유연한 정책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해야겠다라는 부분을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다변화를 보고 있는데 이제 외교 다변화로 한번 넘어가 보면 이 외교 다변화의 전략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보니까 이제 기존 주요국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요국 의존을 좀 완화시키려는 전략이 가장 좀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는 또 남북과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남북 경협을 위주로 해서 남북학 화해나 이런 부분들 아무래도 이제 그 북한 쪽에 이제 자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은 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리스크를 좀 줄여야 어쨌든 외국인들이 또 투자도 할 수 있고 또 어쨌든 한반도의 이 전쟁 위험 이게 굉장히 지금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발목 잡고 있는 상당히 그렇습니다. 좀 어려운 요소니까 이 부분을 이제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협력을 확대하고 이제 자원 확보가 또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중국하고의 긴밀한 협조가 좀 중요한 이유는 또 이런 이제 자원하고도 이제 연관이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그 중점적으로 지금 다루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지금 이제 중국하고는 좀 풀려가고 있어요. 조금씩 이제.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왜냐면 이제 지금 미국 자체가 미국 자체가 이제 최근에도 이제 뉴스가 이제 나왔었죠. 트럼프가 이제 그 양안 문제에 이제 개입을 하기 시작하면서 중국의 편을 들어주고 있는 듯한 강한 이제 그런 제스처를 취하게 되면서 미중 관계가 이제 또 그 저희가 예상치도 못했던 그런 상황으로 이제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지켜봤을 때는 어쨌든 이제 중국하고의 관계도 긴밀하게 어느 정도로 협조를 좀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지금 이제 그 굴기라고 해서 자국 내 이제 그 산업을 자국에서 이제 그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또 추진하고 있는 게 AI 반도체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전기차죠. 딥시크. 딥시크도 얘기했고 양원평. 그래서 AI 반도체 분야도 지금 원래는 메인이 지금 엔비디아가 거의 주도를 하고 있지만 중국이 지금 엄청나게 따라붙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그 젠슨왕도 이제 중국 베이징을 방문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중국 방문부터 그 주변국 방문들을 시작하면서부터 중국이 이제 따라 그 치고 올라오고 있는 부분들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그 중심에는 지금 화웨이가 있습니다. 화해가 있고 하여튼 미국과 중국의 그 기술력 경쟁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고 이제 EU와 유럽과의 협력도 아까 좀 강조해 주셨고 또 신아시아 전략도 나왔고요. 뭐 이런 부분들 하여튼 굉장히 다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제 이재명 정부의 그 외교 전략은 그 미국과 중국, 일본 이런 이제 세 국가 위주가 아니라 다변화를 시키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수출 의존도 자체도 이 세 국가의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완화해서 그 다른 국가들과의 어떤 이제 확장 전략 이런 부분들이 주된 어떤 이제 그런 그 확장 그 강조하는 부분들로 지금 읽혀지고 있긴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기대 효과는 좀 어떻습니까? 기대 효과들은 이제 보면은 이제 그 시장 확대죠. 제일 중요한 건 시장 확대죠. 시장이 확대되고. 수출주도 어쨌든 우리나라가 이제 물건을 잘 만들고 이 만드는 건 잘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세 국가만이 아니라
다른 국가들도 좀 확장을 해보자라는 예. 부분을 해서 신흥시장 진출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신아시아지요. 그리고 이제 제가 좀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인도까지 이런 부분들도 있어서 인도는 사실상 숨은 어쨌든 제가 봤을 땐 진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에 어느 정도 가려져 있지만 가장 또 이제 그 성장성을 높게 좀 평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인도거든요. 저력이 있어요, 네, 인도가. 그리고 인도 잘 모르시겠지만 인도 주가가 좀 많이 올랐어요. 지금 인도가. 저는 이제 친디아 펀드 같은 것도 투자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인도도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잘 봤으면 좋겠고 우리나라도 그 인도 시장 자체를 좀 인도 시장을 좀 집중적으로 좀 지켜보는 것이 좀 중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공급망이 일단 그렇게 되면 이제 안정화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장이 왜냐하면 많이 이제 생기니까. 대외적인 그 변수들이 어느 특정 국가에만 집중이 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그 나라에서 발생하는 변수들로 인해서 이제 그 리스크가 커지고 변동성이 커지게 되는데 시장 다변화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확장 전략을 놓고 진행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장점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좀 이제 각광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외교 위상도 당연히 올라가겠죠. 올라가죠.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OECD 거의 10위권에 들어가는 이제 어떻게 보면 대국이자 경제 강국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신항로들을 개척해가지고 새로운 길들을 개척해서 확장 전략을 통해서 외교의 위상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제고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대미 관세 협상과 이제 트럼프 2기의 행정부 영향을 좀 살펴는 봐야 될 것 같은데 아까 뭐 온쇼어링 얘기도 좀 하셨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관세부가 문제랑 온쇼어링 압박 또 여기에 대한 협상 전망 이런 거 좀 해봤으면 좋겠거든요. 관세가 일단은 가장 좀 큰 부분이고 이 보편 관세라고 해서 이제 일단 기본으로 10%는 때리겠다. 10%. 이게 이제 트럼프 정부의 이제 계획이고 상호 관세 같은 경우에는 뭐 최대 25%까지 우리나라도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보면 이제 철강이라든지 일부 종목 같은 경우 25% 관세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장 좀 중요하고 온쇼어링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 생산에서 이제 공급망 재편이나 이런 부분에서 제조업이 이제 미국으로 이전을 통해서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겠다라는 부분이지만 이 부분은 조금 이제 좀 신중하게 좀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신중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 위주로보다는 뭐 그 유럽 쪽이라든지 아니면 신아시아 또는 이제 뭐 인도라든지 그 주변국들로 이제 확장 전략을 진행을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는 좀 다져나가는 게 사실상은 좀 중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이제 트럼프 정부를 대비하는 부분으로 해서 아마 이런 전략들로 추진을 하는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국 국내 생산 같은 경우에는 국내 생산하는 경우에 이제 세액공제를 하는 부분들로 세액공제 한 10% 정도를 내세우고 있기도 하고 정부 지원을 좀 강화시키는 쪽으로 지금 이제 나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관세 부담이 높은 그 제조업 중심으로 해서 어쨌든 이제 이런 분야들은 세액공제나 정부 지원을 통해 가지고 경쟁력을 좀 갖추도록 하는 부분으로 이제 지원 정책을 좀 펼치는 계획이 있는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기업 자체에는 이제 이중 부담 전략을 좀 재검토할 필요가 있고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투자가 좀 지연되는 부분들을 완화를 시키는 쪽으로 정책 방향이 아마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남북 경협까지도 준비는 해왔는데 시간 관계상 경협 얘기는 저희가 조금은 뛰어넘고 요거는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남북 간 관계 이제 너무 중요한데 관계 회복에 있어서는 일단은 기조 자체가 경제 협력 위주로 이제 기조를 잡고 있다라는 정도로만 이해를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주로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원하고 관련된 부분이라 요거는 나중에 저희가 이제 또 왜냐면 안보 통일은 저희가 또 따로 한번 또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이 자원 문제가 사실상 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자원이 중요하다. 이런 부분에 역점을 두고 그 남북 경협을 좀 진행을 해보려는 움직임들이 포착이 되고 있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북한하고 뭐 싸우거나 으르렁대자라고 좋아하시는 분들 거의 없으실 거고 그럼요. 북한과도 서로의 윈윈하는 전략을 좀 찾아보자. 그럼요. 그리고 결국 우리 헌법에는 통일은 헌법의 비전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통일을 반대하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하기는 해야 돼요, 당위론적으로.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낼 것이냐가 아마 이재명 정부의 큰 숙제로 남겨놓고 우리가 이제 좀 속도를 좀 내면 AI 대전환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가장 중점적인 가장 핫하고 아까 A, B, C, D, E, F 중에 제일 첫 번째 나왔던 A 아니겠습니까? 지금 AI 대전환의 비전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정말로 큰 포부를 갖고 있어요. 이재명 정부가. 그래서 지금 이제 그 화면을 보시면 나오지만 세계 3위. 제일 중요해요. 제일 중요해.
세계 3위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와, 세계 3위. 네. 이거 그럼 되면 결국에는 대박인데. 결국에는 미국, 중국 다음으로 가겠다 이 목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계 3위. 네. 야. 그래서 굉장히 좀 높은 목표 설정을 좀 하고 있다. 가슴이 웅장하네요, 지금 저는 갑자기. 들으니까. 네네, 그렇죠. 와, 네. 세계 3위. 네. 예. 하지만 갈 길이 좀 멀다. 멀죠. 네, 그런 부분으로 좀 보셔야 되겠고, 여기에서 이제 중점 민간 투자 확대인데 일단은 이제 AI 산업에 이제 100조 투자를 하겠다라는 부분으로 이제 그 정책하고 공약으로 내세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상 이제 100조 자체가 전부 다 국가에서 그 투자하겠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네, 뭐 국가가 직접 투자를 하겠다는 개념은 한 10조 정도, 제가 이제 확인해 보니까 한 10조 정도로 보이고요. 예. 나머지는 민간 투자, 민간 합작,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펀드 조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이제 간접 자본들을 좀 유치하는 쪽으로 지금 이제 진행을 하고 진행 계획을 그렇게 마련하고 있는 걸로 돼 있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제일 궁금한 게 뭐냐면은 많은 분들이 질문을 아마 하고 싶으실 텐데, 왜 AI는 국가가 들어가야 돼? 뭐 이런 질문들. 그렇죠. 그러니까 대만 같은 경우도 TSMC를 국가가 좀 주도를 해서 어쨌든 민간하고 협력 체계를 만들어서 어쨌든 성공을 시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AI라는 거를 잘 모르시면 네. 아니 왜 이게 국가가 산업에 들어와? 원래 그냥 민간이 하는 게 좋은 거 아니야? 네. 이런 전통적인 관념 속에서는 이게 좀 어색할 수 있거든요. 네. 또 일부 정치인들이 AI에 대한 이해가 없이 그냥 뭐 정부 주도에 대해 가지고는 막 비판을 쏟아내기도 하고, 이 부분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사실상 되게 복잡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단칼에 한마디로만 말씀드리면 해주세요, 저희는. 그 어떤 산업도 국가가 지원하지 않는 산업은 성장이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만 해도 지금 이제 머스크하고 트럼프가 싸우는 게 왜 싸우냐면요. 전기차 관련한 보조금 문제로도 지금 투닥거리고 있어요. 네, 보조금 끊어버리겠다. 이 그 머스크 같은 애한테는 이거 투자하는 게 의미가 없어. 이런 식으로 트럼프가 이제 갑자기 이제 그 기조를 바꾸면서 이런 건데, 여러분 어떤 산업도 국가의 어떤 지원과 투자가 없이는 그 내실을 다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개인이 하는 사업도 마찬가지죠. 사업이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성장을 하려면 계속 돈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네, 그 돈이 이제 보통 개인 사업이라고 하는 게 개인이 들어가는 거고, 국가가 어느 정도 이렇게 주도적으로 해서 이제 산업군을 키우겠다. 예전에 뭐 김대중 정부에서 이제 IT 쪽이나 반도체 키우듯이. 국가가 깔았죠. 그런 부분하고 마찬가지로. 뭐 경부고속도로도 국가가 깔았고요. 그렇습니다. 다 깔았죠. 자, 그게 어느 정도 이제 그 산업군 자체가 어느 정도 궤도에 들어가게 되면 민간으로 이제 전부 다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런 과정에 있는 부분이고, 우리나라는 지금 2년 넘게 R&D 예산 삭감, 이공계 R&D 예산 삭감과 AI 관련한 산업에 대한 투자가 지금 그 정체가 돼 있었기 때문에 이미 이제 지난 정권으로 인한 2년 정도의 기간이 지금 어느 정도는 따라잡을 수 없는 그 격차가 생겨버렸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는 당연히 국가가 어느 정도는 주도적인 그 중심을 잡아가면서 이 그 성장 산업을 키워야 되는 그런 이제 제가 봤을 때 의무라고 봅니다. 국가의 의무다. 이렇게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일단 좀 해보고요. 그래서 AI 대전환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핵심 수치 한번 볼까요? 핵심 수치. 100조 원. 아까 말씀드린 민간 투자. GPU 5만 개 플러스로 돼 있어요. 5만 개 이상 필요하다는 거죠? 일단은 5만 개 이상 어쨌든 이제 그 확보를 하겠다라는 게 이제 이번 정부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이 5만 개를 이제 단번에 확보한다 그런 건 아니고, 단계적으로 확보를 하겠다는 그런 목표를 갖고 있고요. 근데 다 돈입니다. 다 돈이에요. 그럼요. 돈 좀 사와야 돼요. 다 돈입니다. 다 돈이고. 그다음에 3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AI 대전환을 이뤄서 목표가 3등이다. 이거 웅장한 포부예요. 꼭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자, 그럼 좀 넘어가서 이 부분은 이제 좀 넘어가기 전에 이 AI 투자 규모 비교는 한번 좀 확인해 볼 필요가 투자 있습니다. 규모 왜냐하면 비교? 이 부분이야말로 아까 이제 그 변호사님이 지적해주신 국가가 이제 주도해서 이제 산업을 키워나가야 되는 부분이 그럼 중요하네, 이 내용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이제 어느 정도인지를 보는 거고요. 자, 현재 한국은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조 원 규모입니다. 20조. 기존에 이제 투자했던 규모가 그렇고요. 목표로 하겠다는 게 이번에 100조 규모였죠. 100조. 자, 그럼 미국은 지금 그래프로만 봤을 때도 2배 이상은 돼 보이죠. 어마어마한데요? 200조? 그렇습니다. 미국 200조. 미국은 200조. 중국 같은 경우에는 150조 원. 그리고 이제 EU 같은 경우에는 한 지금 80조 원 정도 되거든요. EU도 많이 넣네요. 80조.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나라가 지금 AI 산업에 이제 투자하고 있는 규모 단위로만 봤을 때는 20조 원이니까 사실은 턱도 없다라는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미국이 지금 10배 차이가 나는 거죠. 10배. 그리고 이제 미국과 일본이 이제 스타게이트라고 해서
오픈 AI가 이제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소프트뱅크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그 규모는 5년간의 규모가 700조 원이 다달합니다. 네. 700조. 그러니까 거의 뭐 머니 게임이라고 봐야 돼요. 그런데 이게 사실 그러면 민간 투자로만 이루어질 수 있냐? 절대 안 된다는 거죠. 누가 700조를 갖다가 쏟아부을 자력을 갖고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니 700조 없죠. 투자 자체도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미국이 주도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지금 이제 그 투자를 하겠다는 그런 포부를 밝히고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상대방들은 국가가 주도해서 돈을 쏟아붓고 있는데 그렇죠. 우리나라는 국가가 하지 말고 그냥 개인이 해. 그럼 되겠냐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개인하고 국가가 싸워서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불가능하죠. 못 이기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투자 규모만 비교를 해봐도 우리나라가 아직은 좀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참 인사이트가 좋네요. 예. 그리고 이제 AI로 아까 넘어가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전력이라고 말씀하셨죠. 네. 예. 이 에너지를 빼놓고는 이제 AI를 설명을 할 수가 없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5만 개 GPU를 돌리려고 하면 이 5만 개 GPU 돌리는 것만으로도 전력이 어마어마하게 소모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GPU 5만 개를 돌릴 만한 그런 인프라를 확보하는 그 하드웨어를 구축하고 어쨌든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시설을 구축하는 데만 해도 들어가는 이제 비용들이나 아니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마어마한데 이걸 굴릴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전력이 중요하거든요. 전력. 그래서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AI 전용 센터 그리고 이제 클러스터 조성하는 것이 이제 계획으로 돼 있고 AI 고속도로라고 하는 게 뭐냐? 요거는 이제 그 2030년에는 서해안을 중심으로 해서 풍력 발전이죠. 보통 이제 서해안 중심으로 돼 있는 게 풍력 발전인데 풍력 수력 이런 부분이 되는데 그런 부분하고 전국적으로는 이제 이걸 완전 연결을 통해 가지고 이 데이터 센터 위주로 해서 이제 공급망이죠. 에너지 공급망, 전력 공급망 이것들이 이제 확충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엄청난 포부를 지금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고속도로 구축 계획을 이제 보시게 되면 구축 계획 5개년 지금 이제 2030년까지 보면 약 50% 정도 50% 정도의 구축 진행률을 이제 달성을 하겠다는 거고요. 2040년을 놓고 봤을 때 이제 100% 정도. 그래서 이제 위에서 보신 것처럼 2040년은 전국적으로 이제 확대를 하겠다는 부분이고 어쨌든 2030년 동안의 1차 구축은 서해안 위주로 해서 이제 이것들을 확충해 나가겠다라는 게 이제 이번 정부가 밝히고 있는 계획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전력 수급의 문제, 뭐 병목 문제라고도 하는데 뭐 막대한 전력이 필요하고 또 재생에너지의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다 이제 탄소 중립이랑 뭐 충돌 문제까지 나오는데 이거 해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병목 문제 해결은 사실상은 이제 아리백 확대 전략 그리고 에너지 저장 ESS라고 하는데 저장 문제,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이라고 하는 뭐 ESS라고 하는 이제 저장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을 확대를 하는 그 기술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이제 구축을 해놓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효율적인 칩 개발. 저전력의 AI 칩을 이제 개발하는 게 이제 중요한데 사실상은 칩 개발 관련한 부분도 우리나라에 또 숨어 있는 보석 같은 그런 이제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업들이 이제 엔비디아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칩을 생산을 해서 공급을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전력과 관련한 것들은 전력의 생산도 중요하지만 칩 자체가 이제 전력 효율성을 높이는 부분들, 이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술적인 투자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이고 지금 이제 그 이재명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을 간과하지 않고 일단은 좀 주도적으로 좀 그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겠다라는 부분으로 읽혀집니다. 그럼 요 밑에 이제 투자 규모가 나오는데 이거 뭐 국가가 아까 100조 원 말했던 물론 그게 뭐 국가 다 예산으로만 말하는 건 아니지만 그 안에 들어간 비용입니까? 이게 지금 15조 여기서 GPU. 얘기하는 투자 규모는 이제 GPU 확보죠. GPU 사는데 15조 원 들고 AI 인프라 구축과 전력 수급에 관련한 부분에 대한 이제 투자 규모고요. 그래서 이제 그 GPU 확보로는 15조 원. 15조. 네, 그리고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는 8조 원. 이거 이제 져야 되니까 데이터 센터 8조.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했던 그 전력이나 에너지 수급과 관련한 부분으로 인한 그런 부분들 AI 고속도로는 12조 원 정도. 그러니까 이거 다 합쳐도 한 35조예요. 네, 그러니까 기본만 까는데도 한 35조에서 40조 그렇죠. 들어가는 겁니다. 자, 기본만 깔아놓는 것도.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투자자분들이 확인해 보셔야 될 부분들은 요런 산업에 이제 집중하고 있는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일까? 주로 이제 데이터 센터하고 관련된 기업들, 그다음에 이제 전력 인프라 관련된 기업들. 반도체 만드는 기업들, 또 네트워크와 관련된 기업들, 요런 기업들. 나중에 저희가 이제 그 기회가 되면 이제 종목별로도 한번 이제 기업들마다 세부적인 기업들 한번 또 같이 한번 살펴볼 기회가 있게 할 겁니다. 근데 요런 부분으로 집중해서 보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작지만 강한 기업들이 또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들도 이제 좀 정보를 드리도록 하고 이제 아까 저희가 6대 성장 엔진 아까 A, B, C, D, E, F 했습니다. 산업별 혁신 전략.
요거 한번 좀 볼까요? 아까도 얘기했던 이제 A, B, C, D, E, F라고 해서 이제 6가지 이제 핵심 산업 그들인데 A는 무조건 이제 AI 반도체와 관련된 AI 기업들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B는 이제 바이오 헬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건 바이오 허브, R&D 클러스터, AI 융합. 아까 말씀드렸던 헬스케어도 AI 쪽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글로벌 지출로 이제 K-바이오 뭐 이런 것들. 컨텐츠는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 여기에 하나 또 들어가는 게 이제 그 메타버스 관련된 관련한 이제 산업들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D는 방산하고 관련된 부분이죠. 방위 산업.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아까 이제 저희 변호사님 언급해 주셨던 드론. 그리고 이제 UAM이라고 해서 이제 그 도시 중심으로 해서 도시항공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 그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요 방산 부분은 특히나 이제 EU하고 협력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럽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그 방위 산업과 관련한 그런 이제 그 제품들이 그 유럽 쪽으로 이제 많이 수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한번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 뭐 에너지는 이제 요거는 이제 재생에너지하고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태양광, 그다음에 풍력,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ESS,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제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죠. 그런 부분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제조업하고 관련된 부분은 스마트 팩토리. 조선업도 사실상은 최근에 가장 좀 핫한 그 산업군 중에 하나거든요. 또 미국과의 협력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조선업도 많이 조선업과 자동차 부분. 왜냐하면 조선업은 특히나 이제 더 문제는 뭐냐면 이게 사람을 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람을 구하기 어려워서 지금 이제 사람 일자리는 많고 구해야 될 사람들은 많은데 지원이 없습니다. 이 업종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스마트 팩토리나 이제 자동화나 기계화가 가능하다고 하면 그 부분으로 이제 빠르게 좀 어느 정도는 좀 대체를 해야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이해를 해야 되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화가 많이 좀 어느 정도 진행된 그런 산업군 중에 하나죠. 그래서 앞으로 뭐 일자리도 없어지고 뭐 AI가 들어오면 뭐 위협 아니냐라는 분들도 계시지만 지금 요 ABCDEF라고 하는 미래의 산업 엔진에 대해서 우리가 잘 투자하고 잘 관리해 놓으면 또 다른 기회들이 또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대한민국 전체적으로는 또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UBI도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린 거고요. 뭐 글로벌 경쟁력 목표는 세부적으로 많이는 나오는데 일단 우리가 AI 저희가 3위 일단 목표했다라는 걸로 좀 정리를 하고 일단은 좀 넘어가야 될 것 같고, AI 기반 산업별 투자 기회라는 게 또 있는데 요거 한번 좀 간단히 보고 갈까요? 이 부분도 그 사실상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좀 접근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특히나 이제 지역 균형 발전 부분을 부분으로 해서 이제 접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맞물려서 AI 산업을 까는 거죠. 그렇습니다. 전국에. 이거 좋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산업별 투자 기회로 해서 이제 하나의 슬라이드로 지금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반도체 AI 같은 경우에는 NPU 개발, 국산 AI 칩. NPU는 이제 보통 뉴럴 프로세싱 유니트라고 해서 GPU하고는 조금은 차이가 있는 다르죠. NPU는. 근데 이 NPU도 이제 삼성전자가 주축이 되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카이스트나 서울대 이런 이제 산학하고에서 이제 그 지금 이제 열심히 지금 연구 개발들을 하고 진행을 해주시고 있는 이런데 또 지원을 해야 돼 국가가. 그렇습니다. HBM 관련한 이제 메모리 AI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뭐 하이닉스 주축으로 해서 이제 지금 어느 이제 우리나라가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이제 보이고 있고요. 요 규모만 하더라도 25조 원 규모다. 25조. 보시면 되겠고 제조 AI와 관련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F에 언급됐던 부분들. 퓨처 매뉴팩처링. 그렇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요것도 일단 이제 시장 규모만으로 18조 원 정도의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고요. 헬스케어와 관련된 부분 자체도 시장 규모는 12조 원이고. 여기 좀 미래가 유망한 그렇습니다. 겁니다. 그리고 AI. 사실상은 AI 분야에서 이제 가장 뭐 핫한 분야들이라고 하면 금융이나 이런 이제 의료 분야. 파이낸싱과 메디칼.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좀 핫한 분야라고 보시면 되겠고. 사실 리갈도 핫하긴 한데 이제 워낙 좀 파이가 적죠. 그렇죠. 리갈은 좀 작아요. 그렇죠? 리걸 분야의 AI 테크는 사실상은 이제 또 많이 이루어졌고. 미국에서도 많이 됐다라는 부분이고요. 근데 에너지 어떻습니까? 에너지 분야는 어쨌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 그리드, 전력 최적화를 시켜주는 이제 그런 부분들. 뭐 에너지 믹스 아까 얘기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이런 재생에너지하고 관련된 부분은 사실상 이제 에너지 저장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대만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은 이제 그
최근 들어서 이제 뭐 전력 공급에 이제 블랙아웃이나 이런 부분이 생겼던 부분도 예. 사실상은 이제 재생에너지 부분을 지금 이제 그 대체를 하고 있지만 예. 에너지 저장하고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약간 그 미흡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전력 수급에 이제 약간 난항을 겪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젠슨왕도 어쨌든 이제 당분간은 전력 소모가 크기 때문에 원전을 어느 정도는 강조를 하고 있는 맥락하고 이제 그 일치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뭐 지역별로도 균형 발전 얘기도 좀 했고, 뭐 이제 지방 분권도 같이 이루어지겠죠. 네, 그 지역 아까 말씀드린 지역 균형 발전하고 관련된 부분은 지역 얘기 좀 해주시면. 데이터 센터 구축하고 관련된 부분인데. 어쨌든 수도권에는 지금 5개소, 5개, 네, 부산 경남 지역은 3개소, 3개, 대구 경북 2개소, 네. 광주 전남이 2개소, 네. 그리고 이제 대전 충청으로 3개소, 요 정도의 이제 그 계획을 아마 이제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계획이 잡혀 있고요. 네. 그 AI 산업별 시장 점유율 전망,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시장 점유율은 일단은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2025년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현재 기준, 네, 5년 뒤 이제 2030년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시장 점유율이 어느 정도 되겠느냐라는 부분인데, 뭐 거의 뭐 대부분 이제 반도체, 제조업, 헬스케어, 에너지, 그리고 이제 금융 아까 말씀드렸죠. 금융? 네, 금융하고 물류 부분. 전체적인 부분들이 다 이제 그 시장 점유율이 이제 어느 정도로 좀 높아지는 부분으로 지금 이제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I를 도입하는 게 늘어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AI 반영 비율이. 그렇게 해서 이제 AI 그 산업별로 해서 이제 시장 점유율이 이 정도로 좀 높아진다. 결국에는 AI가 그렇죠. 모든 산업군의 가장 중심이 되는 그런 산업이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데도 투자 안 할, 국가가 투자하는 걸 반대하고 공산당 얘기하는 사람들은 정말 심각한 거죠. 네, 그런 얘기는 정치를 이제 좀, 시방도 가서 제가 하겠습니다. 화가 갑자기 와가지고 아니 지금 점유율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 도표를 좀 보시면 그런 얘기하면은 나라의 개인적으로 나라의 미래를 먹는 겁니다. 네, 아니 누구나 뭐 그렇습니다. 뭐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네, 이제 될 수 있으면 이제 이 채널에서는 정치적 얘기 좀 들하기로 했어요. 네, 들하기로 했는데 어쨌든 이제 저는 이제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건 국가가 잘 되는 게 이제 우리 개인들이 잘 되는 일이고, 모두 이제 잘 되는 방향으로 될 수 있는 대로 좀 앞으로는 네거티브보다는 이제 같이 좀 어느 정도는 미래를 여기 처음 나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함께 미래를 걸어가는 쪽으로 해서 좋아지는 측면으로만 좀 얘기를 해주면 어떨까? 이렇게 표 보면서 우리 변세의세 듣고 얘기 나누면 얼마나 재밌습니까? 이거 나중에 돈이 되신다니까요. 그것도 그렇고 뭐 비율을 다르게 얘기하고 이런 거 얼마든지 토론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게 아니라 그냥 하지 말자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은 그게 되겠어?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국가가 하면 되겠어? 될 일도 안 되죠. 될 일도 안 돼요. 될 일도 안 된다. 여기까지 저희가 일단 세션 두 번째는 마무리를 했고